지난해 3월 자신의 SNS를 통해 친형 및 형수 측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방송인 박수홍 씨와 그 형 간의 갈등이 해를 넘긴 지금까지도 해결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논란을 폭로할 당시 박수홍 씨는 저와 가족에 대해 온라인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면서 형이 운영한 전 소속사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지난해 4월 박 씨는 친형과 형수로부터 110억 원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친형 부부를 형사 고소해 지금까지도 지루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명 유튜브 채널인 가세형까지 논란에 합류하면서 소문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혼탁해지는 양상을 띠기도 했고, 박 씨의 연인 및 반려고양이인 다홍이와 관련한 악성 소문까지 나돌면서 박 씨의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이 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의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연예계 뒤통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진호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박 씨가 8개의 사망보험이 가입돼 있었으며 보험금 전부가 형과 형수, 조카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씨는 이 논란에 대해서 박 씨의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었다. 박 씨가 사망할 경우 1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메디아붐이라는 회사로 들어가는데, 이 회사는 박 씨의 친형과 형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이 회사에는 박 씨의 조카들도 임원으로 등재됐다. 만약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임원들에게도 배당이 된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는데, 만일 해당 폭로가 사실이라면 최근 많은 사람들을 경악으로 몰고 갔던 가평 계곡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은혜의 수법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경찰 수사를 피할 수가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또 이 씨는 박 씨를 향한 악플러의 정체가 형수의 지인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는데요. 이 씨는 박 씨가 은퇴를 걸고 초강수를 뒀는데 이 과정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이후 한 악플러를 잡아서 조사했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모두 허위 사실이었는데 납득이 어려웠는데, 알아보니 해당 악플러가 올린 글이 박수홍의 형수에게 듣고 올린 글이라 허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박수홍의 형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이 사건의 내막을 소개했습니다. 게다가 박 씨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S노종원 변호사도 매체를 통해서 보험, 악플러 관련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라고 밝히면서 이 논란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기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번 폭로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러한 사실들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들 형제 간 갈등에서 보험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 씨의 친형인 박진홍 대표는 지난해 5월 스타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박 씨가 처음 보험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박 대표는 2020년 4월 수홍이가 나 죽으면 탈 수 있는 종신보험을 들어놨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 그래서 수홍이에게 다 내가 사인한 거고 종신은 1개이고 나머지 7개는 연금보험이라고 설명을 하는데도 난 이거 들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하며 뭐라고 했다. 보험 설계사가 다시 설명해주고 나서야 이해를 하더라. 종신보험은 1개인데 수홍이가 고등학교 동창 권유로 본인이 들었다. 이건 납입도 끝났다고 해당 논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박 씨의 보험 상품 8개 중 종신계약에 해당하는 사망보험이 1건, 연금보험이 7건이며 1건의 사망보험은 고등학교 동창 권유로 가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박 씨 측의 측 주장은 이와 달랐는데요. 박 씨 측 변호사인 노종원 변호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수홍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6년에 걸쳐 8개 사망보험에 들었고 보험 총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각기 상해 사망 6억 1,500만 원, 질병 사망 5억 1,500만 원, 특정 질병 사망 3천만 원 등이며 각각 한 가지 항목으로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정작 계약 당사자인 박 씨 본인이 보험 용도나 수령자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형 박 대표나 형수가 주도해서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망보험이었다는 얘기이니 박 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보험 가입은 대리인이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보험이 어떤 식으로 가입이 진행됐기에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이 보험 성격을 알 수 없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노종원 변호사는 박 씨 형제는 특이한 경우이다. 법인 회사부터 개인 인감도장,
OTP 카드, 신분증까지 전부 박 씨의 친형인 박 대표가 관리했다. 그분이 가족 자산 관리를 총괄하고 있었다. 이는 보험과 금융도 마찬가지였다. 유선상 동의이다 보니 내용 전달이 빨라 다 인지하기가 어려웠고 친형 쪽은 다른 종류 보험이라고 하니까 사망보험이라고 인식을 못한 것이라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박 씨는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된 8개 보험 상품 중 4건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령인으로 박 대표의 회사 메디아붐이 지정된 상품은 1건이고 나머지 보험들은 모두 공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보험 가입 당시 박 씨는 아직 미혼이었기에 수령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부모, 형제 등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제는 엄연히 결혼을 한 만큼 본인이 배우자로 수령인을 지정하면 이 문제는 모두 말끔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한 건의 보험 해지가 어려워 법적 분쟁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 변호사는 세계는 수령하는 상속인을 배우자로 해서 남겨놨다. 지금 그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는 게 법인 계약이라 직접 계약자가 아니니까 친형과 형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박 씨는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데 박 대표 측에서 받지 않는다. 보험 계약 취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면서 이 사안이 장기화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이 신체 건강한 미혼 남성이 사망보험을 가입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수한 경우라는 것만큼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인 만큼 만일 이 사안이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다면 결국 박 씨 측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반려묘 다홍이와 관련한 펫샵 구매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9년 한 낚시터에서 다홍이를 구조, 이후 다홍이와의 일상을 공개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했었는데 일각에서 다홍이를 구한 게 아니라 사실 펫샵에서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던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박 씨는 지난 2019년 9월 28일 다홍이를 구조한 뒤 동물병원에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내용이 담긴 진료 기록을 공개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해당 루머가 근거 없는 루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악성 루머를 퍼뜨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박 씨를 향해 온갖 악플을 달고 다닌 네티즌들에 대한 조사 역시 경찰 조사 막바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노 변호사는 해당 건에 대해서 관련해서 조사 중이다. 결론은 안 났는데 조만간 나지 않을까 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조사들이 전반적으로 지연됐다라고 알렸습니다. 한때 박 씨는 친형인 박 대표와 모든 연예 활동을 함께 했고 그 이전에 뗄 수 없는 가족이었고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서로 간 신뢰가 있었던 형제였지만 아무래도 이번 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이미 박 씨 측에서 자신과 다홍이 아내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이상 이번 갈등은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 외에는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는 지경입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이 소용이 있을까 싶지만 지금이라도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고 박수홍 씨가 이제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